오, 미쳤다. 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부릉 캠핑. 아, 이사님 안녕하세요. 아, 이게 지금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는 우리 이제 기존에 나갔던 네네. 그런 차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조금 제가 애매한 부탁을 드려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안에 들어가셔서 아,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많이 바뀐 건 없고요. 이제 시상만 변환을 해놨으니까 나눠놓은 거. 같아요. 전체적인 거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바뀐 부분이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거는 처음 봐서 여기에 이거 뭐 넘어가지 말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엄청 디테일이 제가 저 이제 테스트카를 이제 보고서 결정은 했지만 테스트카보다 확실히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마감 같은 게. 이제 고차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자 네. 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네. 아무래도 영상력은 많이 다르죠. 간단하게 출고에 관련된 그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네. 보시면 저희 청수 게이지고요. 네. 아, 네네. 청수 게이지고 이거는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밸브가 있는데 네.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아, 수동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수동. 아, 수동이랑 자동이랑 다 네. 가능하구나. 네. 전자식 밸브를 해놓은 거고요. 작사인데 지금 충전은 저희가 다 해놓은 거예요. 아, 네네. 보시는 거고 이거는 불 끄고 켜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인터넷 이런 거 들어있고요. 네네. 그리고 혹시 뭐 주의할 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네네. 아, 뭐 딱히 뭐. 네, 그냥 사용 잘 하시면 일단 이 차량에 대한 상세한 리뷰는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후에 바로 끊기지 않고 이 영상과 연결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옮겨서 제가 차를 가지고 나온 상태고요. 일단 겉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 별반 다른 차와 큰 차이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솔라 판넬을 하드 타입으로 달았어요. 이유는 뭐 크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플렉시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너무 짧다라는 거. 물론 저렇게 하드 타입처럼 중간에 공간을 띄워서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열 축적을 하지 않으면 플렉시블 타입도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플렉시블 타입을 다는 이유 자체가 최대한 티가 안 나게 얇게 슬림하게 처리를 하려고 다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중간을 띄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더운 여름에 이 플렉시블 타입 솔라 판넬이 열을 받다 보면 안에서 열이 축적되면서 그 열을 통과를 못 시켜주다 보니까 수명이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하드 타입보다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이 까만색이다 보니까 이 솔라 판넬도 마찬가지로 블랙, 브라켓도 블랙으로 다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소품 캠핑카에서 이렇게 예쁘게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는 450W예요. 제가 뭐 최대한 가능한 정도를 여쭤봤었는데 500W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 차량 옆면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450W에서 적정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냥 차량을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티는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뭐 거의 끝났죠.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딩 모기장을 했어요. 근데 이 슬라이딩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이 슬라이딩 모기장을 닫고 이 메인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이 슬라이딩 모기장을 닫고 메인 문을 닫을 경우에는 이 슬라이딩 모기장이 부서집니다. 자, 슬라이딩 모기장을 이렇게 닫으면 깔끔합니다. 여름에도 뭐 그냥 에어컨을 안 틀고 사용하실 때 이렇게 모기장만 열어놓고 저쪽에 창문만 개방해도 상당히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크게 제작된 모기장이에요. 그리고 일단 편리해요. 상당히
커트형도 좋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모기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었어요.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슬라이딩 모기장을 닫으면서 메인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모기장이 있던데? 라고. 예, 물론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틀을 짜서 이 안쪽으로 모기장을 넣은 업체가 있어요. 물론 둘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는 하겠죠. 근데 일단 내부 공간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될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모기장을 치는 이유가 결국엔 이 메인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인데, 굳이 두 개를 동시에 닫아 놓거나 뭐 할 이유가 크게 없죠. 그래서 저는 크게 고민 안 하고 이 슬라이딩 모기장을 선택을 했고요. 자,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에바스페커 D5를 사용하지 않아서 바닥 난방이 되지 않아요. 그냥 D2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가 그 유튜브에서 1호차로 나왔던 그 차보다는 조금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cm라도 조금 더 위아래, 그러니까 좀 더 넓어졌겠죠. 그리고 나머지 구조는 크게 바뀐 건 없고, 이쪽에 이제 220V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한전 인입구가 있고요. 자, 여기서 꼽아서 여기 있는 창문을 열고 선을 빼면, 그러니까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이 문을 닫아도, 메인 문을 닫아도 충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편에 있었을 때보다. 자, 그리고 아직 안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리뷰를 할 거냐면, 대체적으로 레이아웃은 동일합니다. 거의 달라진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레이아웃은 대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사이즈 위주로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나 이 캠핑카를 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납이 가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 중에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도 수납이 가능할까 하고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사이즈를 많이 재드릴 거예요. 자, 이 앞쪽 체어 먼저 한번 재볼게요. 길이를, 총 길이 정확하게 딱 쟀을 때 1200이 넘어요. 1220 정도가 나옵니다. 1220.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5를 쓰지 않았어요. D2를 썼는데, D2를 쓴 이유가, 일단 D5를 쓰는 순간 이 밑에 수납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수납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수납을 살리기 위해서 온수를 포기하고 바닥 난방을 포기하고 D2를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D2가 기본 사양입니다. D5는 옵션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한겨울에 여기서 샤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파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싱크대도 영하로 떨어졌을 때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D5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D2를 선택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쪽에 에바스페커 D2 무시동 히터의 토출구가 있습니다. 저 토출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올 거고요. 자, 토출구가 저기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저만큼의 공간은 수납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 돼요. D5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를 사용을 못하지만 D2를 사용하게 되면 요 절반 정도까지, 한 칸의 절반 정도까지만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따가 침상을 변환할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얘를 어떤 식으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수납 공간은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자, 그 전에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르막 경사 이런 곳을 가면 얘가 밑으로 빠지더라. 그래서 여기에 버클을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버클을 풀고 얘를 뺄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냥 빠져요. 그냥 빠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올려놓고,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인데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은 내부에서 사용하실 때 여기다가 그냥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 적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안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안에 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위아래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이 깊이부터, 이 공간의 총 깊이는, 자, 이쪽으로 와야겠다.
225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손잡이 걸쇠 거는 부분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제외한다면 정확하게는 210이 나옵니다. 깊이는 210에, 자, 높이는 턱이 있는 부분은 240, 턱이 없는 부분은 30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길이를 알아야겠죠. 참고로 저쪽에도 문이 있고 이쪽에도 문이 있는데 여기가 다 한 번에 연결된 거예요. 자, 길이는 850이 나옵니다. 850. 그러니까 뭐 85cm 이내에 약간 기다란 물건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 공간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쪽 공간도 이 반대쪽과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었다가 손가락 넣어서 빼면 빠지는 이런 경첩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막혀 있어요. 정확하게 문이 달려 있는 그 위치가 바로 막혀 있고, 여기에 이제 에바스펙커 D2 무시동 히터의 토출구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그만한 바구니 같은 거 넣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긴 짐을 거의 대부분 위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문 사이즈도 좀 알려드릴까요? 이쪽은 255에 210, 자, 이쪽 문은 360에 여기 동일하겠죠? 255. 그리고 넣을 때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넣으면 돼요.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드릴 건 딱히 없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 테이블은 이따가 부엌 쪽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또 커튼이 달려 있어요. 커튼이 달려 있는데 이 커튼 같은 경우에는 안막이에요. 안막인데 한번 불을 꺼볼까요? 문을 닫고. 지금 날씨는 아주 밝은 상태거든요, 밖에. 짚고 중간에 있는 벨크로를 혹시나 여기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불을 꺼볼게요. 아까 안막이라고 했지만 완전 완벽하게 안막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자, 빛이 약간 투과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밤에 캠핑을 할 때 안에서 불을 켜면 바깥으로 약간의 빛이 투과가 되겠죠.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진짜 너무 완벽한 안막을 원하신다, 이거는 한번 그 소품 캠핑카의 상담을 받으실 때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버클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 커튼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뭐 분실하거나 그럴 위험은 없고요. 그리고 커튼 라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빛이 그렇게 새나오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마감을 엄청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 보시면 지금 영상으로는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영상이랑 차이가 엄청 클 것 같긴 해요. 이게 스웨이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천장 마감을 한 이유가, 제가 중고차를 구매를 했는데 벤 화물로 이용하던 차량이다 보니까 천장 마감이 조금 더러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순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스웨이드 이 옵션, 이것도 옵션이에요. 옵션을 선택해서 하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와, 실물이 완전 깡패예요. 실물이. 들리는 후문으로는 제 완성된 차를 다른 고객님께서 보시고 나도 스웨이드 옵션을 추가하겠다 라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거. 근데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땐 지금 이런 자국들이 많이 남아, 이렇게 하면 그냥 자국들이 남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전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엄청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 점은 이거를 제 거를 테스트카로 내놓고 계속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실물로,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제가 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발견한 단점이에요. 단점. 자, 이게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죠? 그냥 고정 조치가 되질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이 쿠션들 바닥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부분에 이렇게 밑에 살짝씩 벨크로를 붙여줄 예정이에요. 벨크로를 붙여서 이렇게 고정이 되게, 물론 이 침대를 변환을 했을 때도 벨크로가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벨크로를 조금씩 붙여줄 예정인데, 근데 예상을 하고 이미 구매를 해놨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100% 떨어진다 라는 그런 가정을 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벨크로는 이미 준비를 해놔서 제가 나중에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옆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옆에 보시면 원래 이 공간이 없었어요, 테스트카에서는. 근데 1호차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었죠. 1호차에서 공개됐던 부분이 약간 트레이 형태로 여기에 뭔가 간단한 짐 같은 것들 올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청수통입니다. 청수통 입구. 그래서 이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서 여기다가 청수를 직접 주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청수통이고, 청수는 45리터예요 45리터. 오수 역시 45리터입니다 그렇게 1대1로 비율을 맞춘 차량이고요. 자, 부엌 윗부분 상부장인데 볼게요. 아우, 새 차라 그런가 아주 많이 뻑뻑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도 열리고요. 이 안에 사이즈를 보면 양쪽 동일하니까 한쪽만 사이즈를 재볼게요. 525가 나와요. 52cm 정도. 그리고 여기가 턱이 있어서 이제 물건 같은 거 안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턱 기준으로 잴 거예요. 이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135, 그러니까 13cm, 13.5cm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기도 뭐 간단한 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커피 뭐 이런 것들 그냥 소소하게 넣을 수 있는 것들 넣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닫힙니다. 혹시나 열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눌러주고, 자, 그 다음은 이거를 타공판이라고 해야 될지 몰리 패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거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활용도는 없어요. 단점이 아니라 그냥 저한테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여러모로 활용하는 면에서 좋을 테고, 그리고 일단 예뻐서 이걸 없애달라는 얘기 자체를 하질 않았어요. 그냥 실제로 보면 이게 있는 게 확실히 더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뭐 없는 걸 보진 않았는데 좀 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여기 이쪽에 창문에 개방감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대망의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총 길이 한번 재볼게요. 총 길이. 싱크대의 총 길이는 여기에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약간 가드를 쳐놨는데, 이 앞에 부분까지 하면 1550이 나옵니다. 거의 사실상 원룸 싱크대보다 훨씬 커요. 이 폭을 보면 400이 나와요. 400. 자, 그냥 거의 집에 있는 싱크대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수전 실질적으로 보신 분들은 뭐 보셨겠지만 사이즈를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볼게요. 내부 사이즈입니다. 내경 넓이는 260이에요. 260. 그러니까 한 뼘보다는 커요, 당연히. 자, 깊이 120 나와요. 120. 한 뼘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깊게 느껴져요. 한번 물도 한번 틀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잘 나와요. 그죠? 물도 엄청 잘 나오고, 물은 소풍 캠핑카에서 조금 넣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물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위에는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깔끔합니다. 이거는 별로 궁금해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모기 길이만 따로 재볼게요. 왜냐면 이제 도마 놓고 칼질하고 여기다가 뭐 같은 거 올려놓고 할 때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5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555. 그러니까 50cm가 넘어요. 55cm 그 정도 되니까 가정용도만을 써도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한번 재볼게요. 380 정도가 나와요.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380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인덕션이니까 이쪽 끝까지 물건이 뭐 갈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공간 요 정도 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한테는 작은 도마를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가 다른 걸 올려도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다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20V 그리고 이쪽에 시거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상부장 옆쪽인데 이 부분이 조금 변화가 되었죠. 여기 이제 양념장 같은 거 올리는 곳인데 이렇게 나무로 원목으로 약간 감성 있는 양념통 거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양념장 밑으로는 이렇게 1구짜리 인덕션이 놓여져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안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이 테이블에 걸리는 그 레일인 거 아시죠? 테이블 레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을 그대로 아직 스티커도 안 됐네요. 갖다 걸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 쓸 수가 있어요. 이걸 2개 주문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은 식탁으로 쓰고 한쪽은 뭐 노트북 같은 거 올려놓고 쓰신다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통 여기 한 명, 그러니까 이 안쪽에 한 명, 그리고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한 명, 원래는 이렇게 2명이 앉아요. 근데 지금 얘를 자, 이렇게 해서 놓으면 3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편하게, 엄청 편하게. 자, 이거를 제가 좀 넓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에 한 분이 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한 분이 앉을 수가 있고, 원래 있던 체어 이쪽에 이렇게 한 분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형과 그리고 저희 PD님인 형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보통 많이 다니기 때문에 3인 구성으로 뭔가 앉을 수 있는 걸 조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사님하고 좀 여러 가지 상의를 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침대 변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크기는 긴 쪽이 600, 짧은 쪽이 440. 사실상 캠핑 와서 뭐 진수성찬을 무슨 뭐 한 12첩 대반상 이런 걸 차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충분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저는 이 테이블 사이즈는 뭐 아예 일체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야겠다. 왜냐면 너무 딱 맞아요. 지금 이 구조하고 너무 완벽하게 딱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다운 이사님이 또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신 거기 때문에 가서 그 상담 받으실 때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가능은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거에 대한 단점을 제가 침대 변환으로 바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변환을 했는데 자, 문제가 좀 보이시죠? 여기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 반으로 가르고 난 다음에 그 갈비살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래서 접는 것부터 생각해서 5만 가지 다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없어서 일단은 포기를 한 상태였고, 제가 이거를 출고받으러 간 날 출고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메꿀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보자 해서 지금 장다운 이사님이 어느 정도 맞춰놓고 계신 그림을 가지고 추후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보기로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도 있고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부탁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그냥 여기 테이블처럼 그냥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걸 피려고 해요. 이런 쿠션을 위에다가 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뭐 발이든 뭐든 빠지지 않게. 왜냐면 이게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의 차이를 제가 재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사이즈 재드렸지만 1200 정도가 나와요. 근데 1080이 나와요. 거의 얘랑 12cm가 차이가 나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누워보면, 그럼 제가 어깨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가게 되면 좀 불편해지죠. 그래서 여기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저는 대부분 이제 솔로 캠핑을 위주로 하고, 이 캠핑카를 제작한 이유는 강아지들과 함께 다니기 위해서인데, 제가 여기서 잠을 자고 강아지들이 여기서 잠을 잔다고 해도 혹시나 강아지들이 자다가 여기서 떨어질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번거롭고 죄송스럽지만 장다운 이사님한테 뭐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도 수용을 해주셔서 현재는 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편해요. 엄청 편해요. 아이 좋아. 혼자 쓰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고, 둘이 쓴다고 해도 만약에 저 공간이 메워지면 실질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딱 한 칸이면 충분히 자거든요. 이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진짜 딱 맞아요. 참고로 제 키는 179cm예요. 근데 밑에 발 공간 남고 여기다가 베개를 놓는다 그래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면 될 것 같은데, 편하다. 너무 편하다. 그리고 아까 에어컨 틀었잖아요. 와, 여러분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물론 소풍 캠핑카의 이 B5 모델의 에어컨은 기본 사양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캠핑카를 구입하시게 되더라도 에어컨 꼭 하세요. 와, 이거 끝이다 끝. 이거 에어컨 DC 에어컨인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침상 변환하기 전에 전기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가 전기실이거든요. 열면 저 끝에는 수납함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와, 진짜 선 정리해 놓으신 거 보세요. 미쳤다. 엄청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죠. 여기서 배터리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따로 열 배출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팬이 돌아갑니다. 팬이 돌아가면서 이 열기를 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죠. 자, 침상은 다시 접었고요. 이건 어차피 육안으로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이 쿠션의 질감도 일반 레자, 인조가죽 이런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실제로 엄청 부들부들해요. 진짜. 그래서 이게 미끌미끌 하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벨크로로 붙일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와, 이게 요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실리콘으로 만든 실리텍스?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리콘을 주재료로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요트에서 사용할 정도면 내구도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 침대 뒷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뒤에 보시면 포켓이 있어요. 이거를 침대로 변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켓인데, 이 부분도 한번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깊이 같은 경우에는 5cm가 조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컨이라든가 그냥 간단한 것들 그냥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이 위에가 뚫려 있네요. 그럼 밑에만 봐서 이 정도 높이까지만 재보면 30cm가 나오고, 자, 이쪽으로는 내부 크기입니다. 내부 36.5 365가 나오는데, 이 내부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 들어가요. 요 정도까지.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차 해봤을 때 여기에 스위치가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없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별로 신경 쓰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뭐 나는 꼭 여기 스위치 달아야겠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인 컨트롤 패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시죠? 청수 게이지. 그리고 이거는 전동 트렁크 버튼. 여기서 누르면 짠,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열리고 다시 닫으면 이렇게, 네, 문이 닫히죠.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태양열 충전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를 제가 달아달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충전기도 그렇게 요청을 해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저는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청수태수, 오수태수, 드레인 밸브 그 자동 버튼인데 이게 수동으로도 그냥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혹시나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에바스페커 D2 유시동 히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적산계. 이 부분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이제 배터리 용량, 저는 600A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이게 남아있는 이제 퍼센트.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대략 얼마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시간 같은 거고, 이건 와트, 암페어. 이게 이제 충전이 될 때는 그거를 감안해서 다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캠핑카 한 번이라도 운영해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없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실내등, 여기는 이제 이게 메인 전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접등들 싹 다 꺼지는 거고, 그리고 이건 에어컨, 펌프, 팬, 냉장고. 이 상시라고 써져 있는 거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여쭤본다는 거를 안 물어봤네요. 인버터, 그리고 이쪽에 시거, USB랑 C타입, 220V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시다시피 DC 에어컨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거 저 이렇게까지 성능 좋은 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게 엄청 큰 캠핑카다 그러면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스타리아급에서 이 정도면 게임 오버다,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예찬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또 조그만하게 포켓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50리터 냉장고가 있는데, 이게 안에서 사용할 때는 이쪽에서 열고, 그리고 혹시 바깥에서 이제 트렁크 앞쪽에서 이용하실 때는 이쪽으로 열어서 바깥에서도 쉽게 꺼내서 뭔가 먹을 수 있게. 제가 이걸 추하니까 이 시뮬레이션 보여드리는데 무조건 가능합니다. 무조건. 물론 제가 이제 좀 약간 마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덩치가 진짜 많이 크신 분이 아니라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써져 있죠. 얘는 히타예요, 히타. 무시동 히타. 그러니까 히타 토출구가 총 3개인 겁니다. 화장실에 하나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환기구예요. 이제 화장실도 여기 창문이 없다 보니까 환기구는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좀 더 열어서 보시면, 자, 샤워기가 있습니다. 샤워기 수전이 있고. 얼마나 꼼꼼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까? 깜짝이야. 자, 보시면 이 포타포티 밑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요. 요거를 제가 오늘 실제로 차를 운행해 봤지 않습니까? 이 홈이 파여져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가 좀 잡아져요, 확실히. 그래서 도움도 많이 되고, 이 밑에 배수구가 있어요.
이 안에가 파여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이게 되어 있어서 물 빠지는데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듭니다. 화장실 도어는 아시다시피 템버더로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패드를 화장실에 깔아줄 텐데 문을 이 정도만 열어놓고 지낼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저기 이제 변기가 보이는 모습이 좀 그런데 애들 때문에 화장실 문은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만 열어놓으면 아이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변기가 보이지 않게. 저는 이 기역자 문도 너무 설계를 잘하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뒤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뒤에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포터포티를 꺼낼 수 있는 부분인데 고무 패킹을 이렇게 둘렀어요. 근데 이 고무 패킹이 당연히 물 새는 건 방지를 해주겠지만 얘가 닫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없으면 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까지 튼튼하게 마감을 해서 안쪽에서 물도 안 새고 문도 정상적으로 잘 닫힐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에서 포터포티를 이렇게 꺼낼 수가 있겠죠. 이게 없으면 저 안에서 쪼그려 앉아 가지고 이걸 꺼낸 다음에 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이 문 하나로 해소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굿잡님 아이디어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쪽 천장과, 지금 제가 불을 꺼놨는데 이 천장과 마찬가지의 재질로 이렇게 보통 호텔에서 사용하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이 뒷부분의 수납 공간 지금 바뀌었죠. 이 손잡이 부분이 원래 손가락을 넣어서 한 요 정도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는 방식이었는데 아예 약간 타원 이렇게 엣지를 줘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더 편하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한전 충전 선이네요. 이거 잠깐 빼놓고, 자,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일단 깊이는 두 개가 모두 동일할 거기 때문에 깊이를 먼저 보시면 깊이는 275가 나옵니다. 275. 그리고 이 가로도 위아래가 같을 거예요. 이게 215가 나와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수납함이 370 정도가 나오고요. 위에 수납함은 문 길이로만 따지면 265 정도인데 위에 보시면 공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까지 한다 그러면 3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수납함 방향을 이쪽으로 만들어 둔 이유가 안에는 그래도 수납함이 좀 여유롭게 있지만 바깥에서 사용하시는 물건들 중에 잡다한 것들은 이쪽에 넣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외부 수전이 있습니다. 외부 샤워기, 이걸로 이제 껐다 켰다 하면서 여기에 바로 꽂아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저기에 외부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얘를 빼볼게요. 얘의 길이는 그냥 대략 1m 정도다, 혹은 뭐 1m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일단 상판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앞에 테이블을 놓고 보조 테이블로 이용하시면서 여기를 뭐 여기다 번호 올려놓고 혹은 뭐 음식물 같은 거 올려놓고 요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얘가 있으면 여기에 이만큼의 공간이 죽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도 재보면 거의 7cm가 나오는데 조금 띄운다 그러 해도 6cm 정도가 사실 공간을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수납이 더 중요해서 저는 이렇게 상판을 제거를 하고 다닐 예정이고, 내경이 970이 나옵니다. 970. 여기는 315가 나와요. 970에 315. 그리고 만약에 상판을 씌운 채로 다닌다 그러면 높이가 200이 채 나오지 않는데, 상판을 안 씌우고 27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는 220V와 시거 소켓, USB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깥에서 전기를 좀 써야겠다, 뭐 여러 가지 용도로,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끌어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기장을 뺐다 끼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자주 쓸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옆쪽에서 여름에는 뭐 쉘터 텐트라든가 뭐 이런 걸 치고서 활동을 할 것 같고, 한겨울에 너무 추운데 안에 히터도 나오는데 안에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라탄으로 된 이거 인조예요, 인조. 뭐 근데 저는 인조라도 색감이 조금 다르긴 해서 어색하다라고 이렇게 국장님 좀 느끼셨었나 보다. 근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실내등은 개인적으로 저 안쪽에 있는 타입을 선택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잘 어울려요, 확실히. 자, 여기서는 얘만 키면은 하얀 등, 얘가 키면 무드등, 라탄등이 들어오고요. 지금은 이제 낮이라 표가 그렇게 나진 않는데 상당히 예쁜데, 뒤쪽에도 이렇게 커튼이 되어 있고 마감은 나무로 이렇게 잘 짜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예쁘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그 미적인 부분이니까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판단하실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늘 중점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런 공간의 사이즈들, 수납의 사이즈,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캠핑 용품을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용품이 여기에 부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아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그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소풍 캠핑카 B5를 구매하시는데 많이 참고가 될 수가 있도록 앞으로도 이 B5에 관한 영상을 꾸준히 잘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캠핑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그 후에는 현재 이 B5에서 제가 사용하는 용품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상 예쁘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